네. 엄청 더워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이제 뭐 한 달만 참으면 될 거야. 한 달만 참으면.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성 세제 비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비누 잿물 얘기도 하고. 지난번 했던 게 합성 세제. 그 이제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합성 세제가 계면 활성제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계면 활성제. 그럼 무슨 뜻이냐면 기름과 물이 안 섞이는데 그 계면 활성제 비누를 넣으면은 기름과 물이 섞인다. 그래서 때 속에 몸 속에 있는 옷 속에 몸 속에 있는 때들이 다 그 기름기가 있는 건데 다 녹아서 나와가지고 다 빨래도 되고 몸도 씻어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계면 활성제, 합성 세제, 비누를 천연 비누가 있고 합성한 비누가 있는데 우리 요즘에는 합성 세제, 합성 그 비누를 많이 쓴다. 머리도 샴푸를 감으면 머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지고 비누로 감으면 약간 때가 덜 빠져서 안 좋고 이런 합성 세제의 좋은 점들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합성 수지, 쉽게 얘기하면은 합성 수지 하면 좀 말이 좀 뭐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하면 쉽죠, 그죠? 네. 플라스틱. 요즘에 플라스틱 많이 쓰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에.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그 플라스틱들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래요. 더 늘었고요, 사용량이. 근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플라스틱.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닐로 하는 사람도 있죠? 네. 비닐로. 한번 들어봤죠? 비닐로는 일본식 표현이야. 일본 사람들이 비닐로 그러지 미국서는 비닐을 하면 비닐로 하면 미국 사람은 몰라줘요. 그러니까 합성 수지에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우리가 옛날에 그 비닐로 포장하고 그러잖아요. 비닐로 일본 말은 비닐로 우리가 비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는 게 주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거,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비닐하우스 하는 거, 비닐하우스. 그냥 뭐 포장하고 싸고 하는 거, 그거. 그 비닐 그랬더니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한참 했더니 비닐로 했더니 플라스틱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에틸렌 필름, 비닐 필름도 그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지 비닐로 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은 비닐이라고 하지 우리 한국도 비닐이라고 미국 사람은 플라스틱을 한다. 어쨌든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 하는 걸 범용이라고 범용 플라스틱 5대 범용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PP라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말 들어봤죠? 폴리프로필렌 PP라고 PP를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써요. 그전에는 이제 PE 폴리에틸렌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이라는 얘기가 폴리에틸렌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시골에 가서 농사 질 때 비닐하우스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그래서 뭐 한겨울에도 딸기가 나오죠. 그죠? 딸기가. 그 옛날에는 겨울에 과일 하면은 뭐였었어요? 사과도 있었어, 사과가 이제 겨울 과일이었는데 그다음 이제 사과, 배, 뭐 귤 같은 것들이 겨울 인기 그런 과일이었는데 요즘에는 겨울 과일이 뭐냐면 딸기야. 딸기를 제일 겨울에 좋아하는 거예요. 1월 달에도 딸기가 나오고 12월에도 딸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12월에 1월에 딸기 하면 봄에 나오는 건데 5월 달쯤 되면 딸기가 밭에서 나왔는데 요즘엔 뭐 12월 1월에 나와. 뭐 때문에 그렇죠? 비닐하우스.
하우스 때문에. 그 비닐이라는 것 때문에. 비닐이라는 게 하우스에 쓰는 그 비닐이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 줄여서 폴리에틸렌에서 E하고 P를 합해서 P라고도 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 그게 1930년, 33년인가? 그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거의 90년 전에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었어. 영국의 ICI라고 하는 화학회사야. ICI. 그래서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 그래서 ICI 줄여서. 그게 이제 영국에서 폴리에틸렌, 비닐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어. 비닐.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만든 것이 비닐하우스에 쓰기도 하고, 또 요즘에도 이제 집에 뭐 부엌에서 보면은 그 비닐 중에서 얇은 비닐 있죠? 그 얇은 비닐. 그리고 이제 음식들 싸고 뭐 덮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 배달해 오면은 덮고 그래요. 어쨌든 그 비닐이 많이 쓰였는데, 그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폴리에틸렌인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로우 덴시티. 그러면 L 로우란 말은 로우 낮은 덴시티 밀도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래서 그거는 LDP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좀 어렵죠? 말 용어가, 그죠? 용어가. 그래서 그냥 들어보고 그냥 이게 비닐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그게 다 그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쓰고 있는 거, 또 밭에다가도 비닐을 덮어서 풀이 안 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비닐을 많이 써요, 이제. 그래서 그런 비닐을 쓰고, 집에서도 이제 랩이라고 하는 거죠, 랩. 주방에서 랩을 씌우죠? 랩. 그래서 음식물 이렇게 할 때 랩을 싹 씌워가지고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러는데, 그 랩도 폴리에틸렌인데 로우 덴시티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거를 1933년도에 영국에서 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디에 썼냐면은 그 전선 피복, 전기줄 피복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가지고 그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장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비행기가 떴나 안 떴나, 어디서 공격이 오는가 없나 레이더로 다 알아내는 거예요. 레이더 장치. 그래서 그 레이더에 고주파 전압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전선 피복제로 폴리에틸렌이 쓰여가지고 굉장히 그 영국이 세계 2차 대전 때 덕을 많이 봤어요. 또 화학자들이 만든 폴리에틸렌 비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독일 비행기가 떴다 안 떴다, 독일 군사들이 어디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레이더 탐지기로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 이겨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한국이 해방이 된 거예요. 일본에 시작했다가 어쨌든 그런 전선 피복제로 쓰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비닐하우스에 많이 쓰이고, 그 비닐로 포장 봉투가 있어서 포장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비닐 봉투. 그런 포장에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50년대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 50년대쯤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 그 비닐 PE 폴리에틸렌을 발명을 했는데, 독일에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촉매를 만들게 됐어요. 촉매를. 그래서 지글러가 촉매를 만들었는데, 그 촉매가 뭐냐 그러면은, 촉매하면은 그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높은 압력에서 화학 반응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높은 압력, 높은 온도가 필요 없이
촉매만 넣으면은 금방 그게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되는 그걸 촉매라고 해요. 촉매. 그래서 그 촉매를 발견했어요. 지글러가. 그게 무슨 촉매냐면은 그 알루미늄 포일 집에 부엌에서 쓰죠. 알루미늄 포일. 그 알루미늄에다가 에틸기라고 하는 그 유기물질을 붙여. 그래서 3에틸 알루미늄 그거하고 티타늄이라는 TI인데 티타늄 가운데 3염화 염소가 3개 있는 3염화 티타늄 그걸 섞어 놓으면은 그게 아주 좋은 촉매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높은 압력으로 온도보다는 압력을 높였어요. 폴리에틸렌 만들 때 고압으로 에틸렌이라고 하는 그 가스를 가지고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글러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그렇게 높은 압력을 안 써도 에틸렌을 폴리마로 만들었어요.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폴리마가 됐다는 걸 알았는데 영국에서 만든 폴리에틸렌보다 그 독일 지글러가 촉매 써서 만든 폴리에틸렌은 더 딱딱한 거야. 딱딱하고 그래서 봤더니 그 구조를 봤더니 폴리에틸렌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은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감사합니다. 그 분자 구조가 이 폴리에틸렌은 다 폴리마 플라스틱은 다 폴리마 그러니까 사슬이 긴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긴 사슬 그래서 사슬 어떤 여러분들이 뭐 목걸이 같은데 구슬을 길게 끼운 것 같이 긴 사슬이 다 있는 게 폴리마예요. 고분자. 그리고 그게 사슬 하나하나가 모노마 단량체. 모노마가 여러 개가 쫙 모아져서 길게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뭐 녹말이라든지 뭐 셀룰로즈 이런 게 다 긴 사슬의 폴리마예요. 폴리마. 근데 그거는 천연 고분자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합성한 거, 만든 거. 폴리에틸렌. 그것도 에틸렌이 길게 연결된 거. 긴 사슬. 에틸렌 하나가 길게.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뭔가, 에틸렌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해주는데 요즘에 뭐 계속해서 뉴스에 탄소 얘기 많이 나오죠? 탄소 저감을 해야 된다. 탄소 중립화해야 된다. 탄소가 C예요, C. 탄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그 옛날에 쓰고 있던 연필 같은 연필심 이게 탄소야. 숯도 탄소고 탄소. 그럼 탄소가 2개 붙어 있는 게 에탄이야. 탄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4개 있는 게 메탄가스. 도시가스라고 요즘 쓰고 있는 게 메탄가스가 주로 많이 있는 건데, 근데 그 탄소가 2개 있는 거, 그걸 에탄가스라고 해요. 에탄가스. 그래서 탄소가 2개 붙어 있고 수소가 탄소 하나에 3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 분자는 산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게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분자들이라고. 화학은 분자에 대한 과학이야. 분자가 어떻게 생겼나, 분자가 어떤 성질이 있는가. 그래서 물 분자, 뭐 하고 산소 분자, 물 분자,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에탄은 탄소 2개에 수소가 탄소 하나에 3개씩 붙어가 6개가 붙어 있는 게 에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닐을 만드는 거, 폴리에틸렌 만드는 거는 탄소가 2개가 있는데 탄소 2개가 결합이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탄소 하나에 수소 2개씩 있는 거야. 수소가 2개에서 4개가 있고 탄소가 2개 있는 거. 그걸 에틸렌이야. 에틸렌. 이런 에틸렌이 어디서 나오냐? 석유화학에서 나와. 석유. 원유를 갖다가 석유를 해서 휘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프타라는 것이 또 부산물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속에 나프타 부산물 가운데 에틸렌이라고 하는 에탄도 나오지만은 에틸렌도 나오는 에틸렌. CC 이중결합이면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다가 정유 공장에서 정유를 하면서 휘발유를 만들기도 하고 경유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 경유차 쓰는 경유. 여러분들 오늘 뭐 복지관에서 차 타고 오실 때
봉고차 타보셨죠? 그 가스가 휘발유가 아니라 아마 경유니까 경유차. 경유. 경유도 나와 만들고 뭐 휘발유도 만드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정육을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그게 이제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야. 별로 쓸모가 없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까 얘기한 플라스틱을, 폴리마를, 폴리에틸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낀 사슬인데 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다. 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를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물렁물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지글러가 만든 촉매로 했더니 그건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나와.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그 집에서 보일러 공사를 할 때 옛날에는 그 방바닥 밑에다 까는 그 파이프가 쇠 파이프예요, 쇠. 그래서 녹이 쓸었었어요. 그러다가 쇠 파이프 하니까 녹이 막 나. 그럼 얼마나 쓰다 보면은 보일러가 방바닥에 따뜻하지가 않는 거야. 맥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쇠 파이프는 녹 나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녹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비싸더라도 보일러 물이 막 돌아가는 방바닥 밑에 있는 파이프로 물이 막 돌아가면서 하면 덮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비싸더라도 구리를 해서 동파이프라고 그랬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동파이프로 하지 않고 동파이프 비싸니까 뭘 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폴리에틸렌,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독일의 지글러가 만든 촉매로 만든 에틸렌 휘발유 만들면서 생긴 부산물인 에틸렌 가스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라고 해가지고 딱딱해. 로우 덴시티는 물렁물렁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물렁물렁한 비닐인데 이거는 딱딱한 비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은 다 난방할 때 보일러 방바닥에 까는 거를 그 파이프로 하는 거예요. 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가볍고 녹도 안 나고 그리고 또 질겨, 딱딱해, 질겨. 끊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래 가요?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보일러 공사를 하면은 가릴 필요가 없어요. 오래 가나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래오래 해서 이제 물때가 끼긴 낄 수 있는데 그게 뭐 녹나는 것보다는 달라. 가격도 싸고 가볍고 그래서 요즘에는 다 보일러 공사할 때 방바닥 속에 까는 파이프가 다 비닐 파이프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렇게 막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 포장 뭐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살 때 고기 싸주는 게 뭐예요? 비닐 포장지인데 그게 폴리에틸렌인데 그것도 비닐 하우스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 딸기도 먹게 되고 뭐 그런 비닐 그것은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방바닥에 쓰는 그 파이프도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래서 폴리에틸렌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독일의 지글러가 촉매를 만들어가지고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로 지금 우리가 보일러 난방을 하는 보일러 파이프를 아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가격도 싸고 가볍고 한 거를 그러니까 또 이게 비닐이니까 깔기도 좋아. 쇠 파이프 할 때는 막 이걸 꺾어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연결시킬 때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하나로 그냥 쫙 연결돼 버렸어요. 길게 만들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깔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세멘트 칠하고 하면 거기서 따뜻해지고 얼마나 쉬워지죠. 참 편리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많이 쓰이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또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그 비닐 필름인 것 같은데 바시닥바시닥하는 필름 봤어요? 식당에서 뭐 테이블 같은데 깔아주는 비닐 있죠? 바시닥거리지 않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바시닥바시닥 소리 나는 그런 거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글러에 의해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개발되고 시판이 되고 뭐 그런 거. 그러다가 나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에요. 나타라는 사람이 지글러가 만든 그 촉매 아까 얘기했던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촉매와 트리염화, 삼염화,
그 티타늄이라는 걸 섞어서 하이 덴시티 플레이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폴리마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뭘 가지고?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거. 프로필렌.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판가스 들어봤죠? 네.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 집에서 할 때 쓴 프로판가스였는데 그거는 탄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에탄은 탄소가 2개가 있는 거. 프로판가스는 탄소가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가에는 탄소가 수소가 3개가 있고 가운데에는 수소가 2개가 있고 양쪽에 3개 쓰여서 수소가 8개가 있고 탄소가 3개가 있는 프로판가스가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연료를 쓰고 있어요. 프로판가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메탄가스, 프로판가스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프로판가스는 그러니까 석유 원유를 갖다가 휘발유 만들 때 정제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프로판가스도. 그걸 프로판가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메탄가스 얘기를 했는데 탄소 하나 있는 거는 그건 주로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원유 유전 속에든지 땅 속에 그 가스가 천연가스가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죠 지금? 그런데 그 러시아의 그 지하 속에 그런 그 가스가 천연가스 그게 매장된 게 있어요. 거기서 가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국에 가면 또 그 영국 북쪽에 가면 바닷속에도 또 있어요. 한국에도 울릉도 근방에 가면 지하에 그 천연가스가 들어있는 그런 그 저장고가 있는 거예요. 땅속에 유전하고 똑같이 가스 저장고가 있는 거기를 이제 땅속으로 파가지고 들어가서 가스 뽑아내는 거죠. 그게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를 그냥 가스 뽑으면 부족한데 그거를 액화시켜 액체를 만들어 압력을 가해가지고 온도하고 이거를 압력을 써가지고 액체를 만들어. 그게 이제 액체 천연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LNG라고 LNG. LNG란 말 들어봤죠? LPG, LNG 나왔죠? LPG, LNG. LNG가 천연가스 땅속에서 파가지고 이제 땅속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그 속을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러시아라든지 또 이런 영국이라든지 또 유전이 있는 그런 게 액체가 있는 거는 원유고 기체가 있는 거는 천연가스에 그걸 이제 액화시켜서 천연가스. 그게 이제 그 액체로 된 가스를 배로 싣고 와요.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 저장했다가 그걸 이제 도시가스로 해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가 그거예요. 어떤 집은 도시가스 쓰고 어떤 집은 무슨 가스 써요? 천연가스 프로판가스라고 해가지고 LPG라고 LPG. 도시가스는 직접 연결해주죠. 가스공사에서. 그리고 그 프로판가스는 가스통으로 되는 사다가 쓰잖아요. 그죠? 집에서 가스통 쓰는 집 있어요? 없죠? 지금 다 도시가스 쓰고 있는 건데 천연가스는. 그게 이제 LNG, LPG. 왜 LPG라면 페트롤륨, 액체 석유가스라는 뜻이에요. 원유를 갖다가 휘발유, 경유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으로 나온 석유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LPG, 석유가 영어로 페트롤륨, 액체 석유가스, 그게 LPG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탄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이 LPG,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부탄은 탄소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탄은 1개, 에탄은 2개, 프로판은 3개, 부탄은 4개. 근데 지금 프로판에 3개짜리에 아까 얘기했던 에탄에서 이중그룹이 생겨서 에틸렌이 된 것처럼 프로판에서 이중그룹이 생기면은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프로필렌. 그 프로필렌이 또 원유를 만들면서 휘발유 만들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뽑아가지고 프로필렌도 이중그룹이 있어요. 그것도 이중그룹이 있으면 폴리마를 만들 수 있어. 플라스틱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나타가 지글러가 만든 그런 촉매를 나타가 이용해가지고 프로필렌을
프로판 가스 중에서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이중결합이 생기는데 이중결합 생긴 프로필렌을 폴리머로 만드는 촉면을 써가지고 폴리머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PP, 폴리프로필렌이라고. PP. 지금은 PP가 지글러 이제 지글러가 개발한 촉매로 나타가 그걸 만들었는데 지글러 나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PP가 폴리에치젠보다 더 많이 쓰입니다. PP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PP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PP가 이제 나타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글러하고 나타하고 만든 그 촉매라고 해서 지글러 나타 촉매라고 그러고 그 촉매를 만들어내고 PP를 만들어냈다고 PE를 만들어냈다고 그래가지고 196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노벨상을 탄 그 제품들이 지금 우리가 PE도 그렇고 PP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고. 그래서 PP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첫 번째, 여러분 냉장고 속에 음식 통들이 있어요, 없어요? 플라스틱 음식통 있죠? 그게 다 PP야. 반대통. PP, 폴리프로필렌. 그러니까 음식 포장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PP야, PP. PP가 없으면 냉장고 속에 음식을 어떻게 담아놓고 어떻게 뚜껑을 덮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 PP 때문에 음식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P로 많이 쓰는 거예요. 또 PP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은 PP가 자동차의 내부 앞에 패널 있죠? 자동차 타면 택시 타고 그러면 앞에 만져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조작 장치가 쌓여있고 뭐 이렇게 그런 자동차 부품에 PP가 굉장히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도 싸고 또 부식도 안 되고 옛날에는 자동차의 부품 그런 걸 다 쇠로 했어요. 쇠로. 물론 우리가 그 집에서 보일러도 쇠파이프 썼던 것처럼 자동차의 모든 부품도 다 그런 쇠로 썼어요. 그런데 쇠로 쓰면은 녹도 나고 무겁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대체해버렸어요. 뭐로? PP로. 자동차 내부의 모든 부품들을 또 요즘에 전자 제품들의 그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다 PP가 많아요. 플라스틱들이. 그 PP로 대체가 돼가지고 가볍고 가격도 싸고 자동차는 가벼우면 휘발유가 덜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범퍼 자동차 앞에 뒤에 범퍼 있죠? 그 범퍼 그것도 옛날에는 강초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짠짠하대요. 네, 그렇죠. 네. 만져보면 아무래도 손을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쇠인지 플라스틱인지. 그 PP로 만들기도 하고 물론 폴리우레탄이라는 것도 그걸로 반포를 만들고 PP로 만들고 폴리우레탄 뭐 이것저것 만드는 부품들이 있는데 가격이 싸고 썩지도 않고 녹나지도 않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범퍼 뭐 이렇게 고장나도 또 그냥 바꿔 괜찮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동차 범퍼를 갖는다. 미국 사람들은 범퍼는 충격을 했을 때 자동차 안 다치게 해주는 거니까 그 상처가 있으면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쓰는데 한국 사람들 그걸 갈아버려요. 자동차 사고 나면은 범퍼를 막 무조건 갈아버려요. 조금 요즘에 하도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범퍼도 20-30만 원 들어가니까 뭐 범퍼 만들려면 비용들 가격이 싸고 물론 강철로 만든 거는 범퍼 값이 더 비싸죠. 근데 그런 범퍼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상처난 거는 색상되는 거는 못 갈게 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범퍼를 굉장히 그렇게 뭐 범퍼에 기스난 거 이런 거를 신경 안 써. 내가 미국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앞에 차를 받았어. 앞에 차가 범퍼가 약간 찌그러졌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보험이니까 보험 줬으니까 보험회사 가서 가게 되더라고. 그 여자가 운전하는데 나오더니 컴퓨터 딱 보더니 아니 네가 막 미안해하고 이제 그 고치는 데를 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노 프라블럼. 문제 없죠. 이건 이런 걸 위해서 검토를 한 거지. 여기 상체가 좀 약간 찌그러졌다고 갈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그게 미국 사람 상관없어. 한국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 찌그러지면은 건너야 된다. 그런데 그게 문화가 다른 건데 어쨌든 그런데 PP가 쓰이고 있는 거야. 가격이 싸고 좋은 거. 또 어디에 또 많이 쓰이냐면은 의료용품에 써요.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맞아봤죠? 맞을 때 여기 주사기가 있었죠? 주사기 한번 딱 놓고 그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그 주사기, 그 코로나 액이 들어있는 그 주사기, 그 액, 그 백신 들어있는 그 속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PP예요, PP. 얼마나 지금 의료용으로 주사기로 PP를 안 쓰면 어느 날 흔들어서 써 버리니까 버려도 문제가 없는 거야. 왜?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안전하니까. 거기 뭐 불순물이 나오고 뭐 이러지 않고 안전하니까. 굉장히 이제 PP가 그게 쓰이는 거야. 얼마 주사기 다 모든 주사기 쓰고 버리는 주사기는 다 PP가 안 쓰고 있으면 그렇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 그러다 보니까 PP가 많이 쓰이는 그런 충분히를 나타나가지고 그다음에 뭐 음식용 화장실 또 봉투도 PP 봉투도 있어요. 폴리머로 만든 충분을 써가지고 그런데 또 어디에 또 쓰이냐면 폴리 요즘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죠. 마스크 만져보면 직물이지 직물. 마스크 만져보는 거 직물. 물론 그걸 무직포라고 만들면은 마스크에 들어가는 것이 무직포로 마스크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근데 무직포는 마스크에만 쓰는 건 아니라 사실 이제 집에서 쓰고 있는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 범퍼를 물티슈라는 거 있죠? 물티슈. 그것도 무직포를 만드는 처리하는데 우리 식당에서 손 씻으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것도 물티슈라고 그러죠? 부직포. 집에서는 요즘에는 부직포 갖다 뭐 어디다 써요? 뭐 어디다 써요? 청소하는 데 써, 청소. 그죠? 청소하는 데 쫙 닦거든요. 옛날에는 걸레를 빨아서 했는데 지금은 부직포를 닦아가지고 그냥 부직포 버려버리잖아요. 왜? 가격이 싸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아까 얘기한 대로 폴리프로필렌은 얇게 녹여가지고 방사를 해. 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실을 아주 극세사라고 미세하는 그런 실로 가는 실로 만들어요. 실이 가는 걸 가지고서 짜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그 가는 실이 있으면 가는 실의 표면에서 여러 가지 때라든지 문제 이런 거 다 없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마스크 어떤 병균 같은 거 코로나 균 같은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없애. 가는 실에 짠 천이기 때문에 그 천 사이로 통과하면서 공기가 그 실을 지나가다 보면 실 표면에 있는 데서 흡착을 하는 거예요. 이세 섬유를 만들어가지고 흡착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이 가는 갈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불순물을 다 그 표면에서 흡수해요. 그래서 부직포로 된 걸레, 물티슈, 부직포로 된 마스크들은 불순물들을 미세먼지라든지 또 코로나 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을 흡수해가지고서 우리 몸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이제 안 쓰면은 막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코로나도 또 주로도 또 늘어나지 않으니까 꼭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써야. 근데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맞은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 안 걸려. 걸리는 거 봤지 옆에서? 네. 백신 3번 맞았는데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돼요. 실내에서는 꼭 쓰고 옥에서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옥에서 사람 많이 모일 때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재료가 바로 폴리프로필렌, PP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겠어요. 마스크가 얼마나 많아. 음식 포장재, 요즘에 또 코로나가 생기니까 또 배달 음식이 참 많아. 여러분들 쿠팡 써요? 아, 그래요? 앱을 깔아가지고 음식 배달해요? 네. 하면 새벽에 갖다 주죠? 네. 거기 배달 음식에 뭐 모든 그 포장재가 다 PP야, PP. 그러니까 얼마나 PP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PP가 가장 지금은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 된 거예요. 그 재생은 안 되나요? 네? 재생. 이제 그건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또 이렇게 플라스틱에 쓰고. 여러분들, 그, 페트병 집에서 보이죠? 그죠? 그렇죠. 페트병에 뚜껑이 있죠? 네. 뚜껑은 또 PP를 만들어. 페트병 뚜껑하고 페트병하고 재질이 달라. 페트병은 물렁물렁 하잖아요? 네. 뚜껑은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페트 가지고 안 돼. 그게 PP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또 얼마나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페트병 뚜껑 같은 거 이런 데가 또 PP가 또 쓰고 주사기에도 쓰이지. 그 다음에 페트병 뚜껑에도 쓰이지. 또 부직포, 마스크에서 부직포, 집에서 물티슈들 청소하는 그 부직포 이런 것들 다 이게 PP로 만들어지니까 엄청나게 용도, 자동차의 부품부터 시작해서 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PP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냐면 지글러하고 나타 때문에 그래요. 노벨상 훔쳤어도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값도 싸고. 지금 아까 폴리에틸렌 얘기하고 폴리프로필렌 얘기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 값이 싸고 가볍고 썩지 않고 그래 값이 싸고 가볍고 썩지 않고 그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쓰레기가 됐을 때 썩 안 썩어. 안 썩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가 문제, 쓰레기가. 값이 싸고 좋은데 쓰레기가 문제, 쓰레기. 안 썩으니까. 안 썩으니까. 썩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그전에 옛날 쓰던 건 다 썩었는데 지금은 썩지 않으니까 천연으로 된 뭐 섬유 이런 건 다 썩었어. 천연으로. 근데 그런 거는 안 썩어 버리는 거야. 그가 문제가 됩니다. 그거 시기의 경우는 안 되는데. 쓰레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첫째, 뭐가 없느냐? 첫째, 비밀이 없어.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지 마. 그런데 얘기해 안 해. 하죠. 하면 비밀이 없어. 세상에 없는 게 첫째는 비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누구랑 비밀이라고 했어도 다 통과가 되는 거야. 비밀이 없어. 요즘에 뭐 청문회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누구 장관 임명하려고 할 때는 옛날에 있던 비밀들 다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낙마하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 또 뭐 그냥 뭐 서해에서 뭐 죽은 뭐 공무원, 해경 공무원 뭐 기사를 당했는데 또 뭐 거기 무슨 뭐 있다고 막 지금 막 떠들어대는 거야. 비밀이 없이 나오는 거야. 어쨌든 이 비밀이 없어. 두 번째 없는 게 뭐냐면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 재수 없어요. 없어요. 지금 PP가 참 좋다. 질기고 가볍고 썩지도 않고 여기 쓸 수 있고 좋다. 근데 그게 공짜는 없어. 공짜 없어. 뭐냐? 쓰레기철 문제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폴리에틸렌도 마찬가지고 폴리프로필렌도 마찬가지고 PP도 마찬가지고 공짜가 없어. 그거는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공짜가 없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 어디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쓰레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중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게 아까 얘기한 페트병이라고 하는데 쓰는 원료. 페트병은 이제 뭐냐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것을 줄여서 페트라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페트.
그래가지고 그 페트병을 엄청 했어요. 페트병 엄청 했어요. 지금도 다 물, 뭐, 페트병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아, 뭐, 콜라도 옛날에는 다 유리병을 썼었죠? 지금 콜라 병이가 페트병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페트인데, 사실은 페트는 듀폰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섬유하고 똑같아.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들어봤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와이셔츠를 만들 때 전부 다 그 면 섬유로 만들어. 면 섬유. 무명으로. 이건 네. 또 면, 커튼, 면. 그래서 솜으로 해서 그걸 잘 실로 만들어가지고 옷을 짠 것이 면 섬유. 면 섬유. 그걸로 와이셔츠를 입었어. 근데 면 섬유로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어땠어요? 꼭 여자들이 반드시 그 빨아가지고 뭘 해야 돼? 가리기 전에 또 하는 게 있지. 뭐야? 풀 먹여야 돼. 풀 먹여가지고 가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와이셔츠 할 때 이제 저도 처음에 선생님 처음 시작했을 때 와이셔츠 입고 꼭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와이셔츠 입을 때 그거 빨아서 풀 먹여서 다니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안 하고 세탁소에 맡겨. 세탁소가 잘 됐었어. 풀맥에서 해주는 옛날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폴리에스터를 섞여도 하든가 폴리에스터를 하든가 그래. 그러니까 그건 그냥 빨아서 다리지 않고 그냥 입어도 되는 와이셔츠가 생긴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다리는 거예요 와이셔츠? 안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폴리에스터 때문에. 재질은 타요. 그게 폴리에스터 때문에. 그게 폴리에스터 섬유가 생겼어. 플라스틱. 그게 페트병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재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트병 먹고서 뭐 생수병이나 페트병인데 생수 얼마나 먹어요? 그러니까 생수병, 페트병 해가지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 쓰레기가 문제지. 이것도 쓰레기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아까 재활용 얘기가 나왔죠? 재활용을 또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재활용하는 이제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다. 네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우리 주위에 보는 게 PVC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파이프. 들어봤죠? 네. PVC 파이프. 수도관 파이프가 PVC 파이프. 하수도로 뽑아내는 파이프도 PVC 파이프예요. 딱딱한 PVC 파이프. 그 PVC라고 그래요. 그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고 그래가지고 PVC. 그게 참 편리해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쇠파이프에 쓰면은 얼마나 무겁고 녹나서 안 되고 그래요. PVC 파이프는 뭐 맥히면 갈아버리고 그 가볍다. 스톱 파이프가 다 PVC 파이프가. 근데 그 PVC가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원료가 뭐냐 그러면 탄소가 두 개가 있고 H가 두 개, 네 개 있는 거는 에틸렌이 있는데 H 하나 빼고 거기다가 CL을 넣어준 거야. CL. 염화, 크로로,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C가 클로라이드, 염화, 클로라이드, CL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CH2, CL인 거예요. 그게 PVC인데 그걸 가지고 또 폴리머를 만드는 게 PVC라고 하는 폴리머. 근데 아까 파이프 보면 딱딱한데 거기에다가 가소제를 넣어. 가소제라는 게 뭐냐면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소제. PVC 파이프는 딱딱해서 깨지기가 쉬운데 PVC에다가 가소제를 넣게 되면 그게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그 가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서 이 PVC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비닐 장판 있었죠? 비닐 장판. 그게 PVC 장판이에요. 거기다가 가소제 넣은 거예요. 지금도 비닐 벽지 보셨죠? 벽지, 비닐 벽지 봤죠? 그냥 종이 벽지가 아니라 그것도 PVC에다가 가소제 넣는 거예요. 비닐, 가소. 근데 그 화학약품을 처리한 거죠. 가소제 넣는 걸 처리했는데
그 가소제가 들어가서 섞여지니까 딱딱했던 PVC가 물렁물렁하게 유연한 PVC가 돼서 비닐 장판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벽지에 쓰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가소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소. 근데 가소제가 들어가서 비닐을 아주 유연성이 있고 물렁물렁하고 부드럽게 돼서 좋은데 그 가소제는 몸에 해로워. 몸에 해로워. 환경 호르몬이라고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 그래서 그 물질이 사실 가소제 물질이 뭐 아이소옥틸 프탈레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닐 장판이 몸에 좋지 않아서 잘 안 쓰게 돼요. 그리고 비닐 장판에 음식물이 떨어진 거, 붙이게 하는 거, 뭐 기름기가 있는 거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절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가소제가 들어있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호르몬 역할을 하는 거야. 호르몬. 필요 없는 호르몬 역할도 한다. 또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거야. 물건에 들어가가지고 호르몬과 같이.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면은 남자들의 정자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정자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들어가면 해가지고 여자들이 또 아기를 또 못 낳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난임 여성들 생기기도 하고, 아기가 안 나. 결혼해도 부부가 있어 생겨도 아기를 옛날에는 셋, 넷만 낳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만 낳아서 아기가 막 그랬는데, 그제는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어떤 8남만 낳고 그랬더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낳았어. 요새는 그게 못 낳아. 물론 안 낳으려고도 하지만은 못 낳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부족해서. 그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또 그런 환경 호르몬이 있게 되면 또 당뇨병도 잘 생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몸에 병들이 생기는 원인은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베트남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그 고엽제라고 하는 것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러죠. 그렇죠. 들어봤지? 네. 그 고엽제 속에 왜 그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그런 게 들어가서 베트남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고엽제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베트남 갔다 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그런 병이 나면 고엽제 피해라고 해가지고 많이 정부가 보여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요즘에는 DDT라고 하는 거 옛날에 강의했던 것 같아요. DDT를 밭에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리죠. 왜? DDT에는 환경 호르몬이 있어요. 그 환경 호르몬은 몸에 참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DDT를 막 몸에다 뿌렸어, 몸에다가. 이중이라고. 그래서 몸에다가 뿌렸어요. 여자분도 머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머리 옛날에 젊은 사람들 모를 거야, 옛날 사람들. 그래서 머리에다 막 그것도 뿌리기도 했어요. 화장실에 가면 또 부대기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죠? 세식이랑. 그래서 DDT 뿌렸어요? 뿌렸죠. 예. 그런데 그게 다 환경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DDT를 못 쓰게 해, 못 쓰게. 농약도 그렇죠? 예, 농약도 그런데,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농약도 그런 환경 호르몬을 없애는 농약을 많이 개발해서 좀 덜하지, 이제. 덜하고, 농약을 또 얼마 지나가면은 그게 다, 농약이 다 분해돼 버려, 자동적으로. 그래서 농약의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농약 묻은 것이 몇 달 지나면 그게 없어져서 괜찮아요. 근데 농약이 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 다 문제가 있어. 농약을 과일에다가 뿌리려면은 농약 뿌리려면 비가 오면은 그게 씻기니까 비가 와도 씻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기 전에 섞어서 뿌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농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을 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안 되죠. 그 뭐라고 나는지 그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런 물질이 또 들어. 그게 또 뭐 그건 물을 씻어도 안 씻어져. 안 씻어져. 그래서 농약이 딱 과일에 접착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또 몸에 해로워. 그건 물로 씻어도 안 씻어져. 그래서
사과가 농약은 이제 다 없어졌어. 겨울쯤 되면 몇 달 지나면. 근데 먼저 해줬던 그 접착시켜주는 거, 농약 안 터져주는 그거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씻으면 물로 안 씻어져. 물로 씻어지지 않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씻어요? 식초로 씻어질 수가 있어. 식초를 발랐어요. 식초? 네, 식초를 발라요. 사과를 씻을 때 껍질에 식초를 발랐어요. 그래서 껍질째 먹어도 돼, 식초를 씻으면. 근데 안 그러면 그냥 깎아 먹어야 돼. 근데 깎지 않고 먹어야 영양가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런 게 또 들어있어요. 그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 먹는 게 좋고, 안 깎아 먹으려면 식초로 씻어서 먹어요. 내가 생각났어. 이건 점착제라고, 점착제. 맞아. 점착제 붙여야 같이 뿌려, 점착제. 그래서 점착제가 몸에 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안 먹어야 되니까 식초로 씻어서 그거 먹어. 모르잖아. 그래서 사과를 껍질째 먹고 싶으면은 식초를 쓰세요. 그 점착제 한 건지 모르잖아. 네? 반짝반짝해. 네, 잘 안 보이시잖아. 아니 고와요. 그것을 반짝반짝해. 그거 칠한 것을. 그래요? 사과가. 맞아, 끈적끈적하고. 내꺼내꺼 아니 흔들흔들하니.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점착제는. 흔들흔들. 아프기 때문에 먹지 마. 그런 어떤 다 문제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있어도 옛날보다 요즘 사람이 더 오래 살아도 20kg. 요즘 100세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먹고 그 DT도 막 쓰고 그랬어도 우리가 안 죽고 살아. 오래 살아. 그 이유는 의학이 발달해서 옛날 의학이 발달해서 더 수명을 연장시켜주는데 그런 해로운 것들은 더 많이 늘었는데 그걸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PVC에다가 물렁물렁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었어. 가소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비닐하고 이 비닐 벽지, 또 비닐 상판에 쓰고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때문에 비닐 상판 들쓰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닦았으니까 걸레질 칠했으니까 괜찮지 않은데 걸레질이 안 칠해지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은. 그래서 그런데 기름기가 있는 거는 잘 묻어나와. 그래서 부치개 같은 거 이런 거 방바닥에 걸레질 칠했으니까 주워 먹어도 돼 하고서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소제가 들어있다. PVC가. 그래서 PVC는 계속해서 잘 용도가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 대신에 가소제 안 쓰는 그런 PE나 PP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많이 4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PE, PP, 그 다음에 페트, 그 다음에 PVC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많이 우리 주위에 쓰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레기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요새 난리가 났어요. 요새 방송에도 계속 환경 지켜야 된다고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방법. 첫째 방법은 뭐냐면 쓰레기를 땅속에 묻었어요. 그 매립이야, 매립. 쓰레기 매립하는 거는 땅속에 가서 썩는 거는 참 좋아. 근데 썩지 않는 거는 매립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썩는 거는 매립을 해. 근데 땅에 넣고 이런 미국 같은 나라는 매립을 많이 해. 근데 매립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썩지 않는 거는 매립하면 안 좋은 거. 그래서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매립을 안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소각이에요, 소각.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각장 있죠? 소각장 주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소각장 못 만들게 하고 소각장을 태우면서 뭐가 나와요? 공해. 환경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고 또 탄소가 타면서 나오는 발암물질도 나오고 막 그래요. 소각. 그래서 소각도 플라스틱은 소각하는 것도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매립하고 두 번째 소각하고 세 번째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재활용이 좋지. 재활용. 그 재활용을 이제 태우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니까 또 쓰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재활용.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뭐예요? 분리수거를 하죠. 그죠? 분리수거하는 이유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재활용을 잘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 재활용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재활용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재활용을 그대로 그걸 또 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만들어. 더 좋은 걸. 그러니까 아까 페트병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페트병이나 폴리에스터가 똑같으니까 페트병 수거한 걸 가지고서 폴리에스터 실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등산복을 만들어. 물에 흡수가 안 되는 비가 와도 괜찮은 등산복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재활용은 영어로 하면 리사이클링. 사이클링이 재활용이야. 리사이클, 사이클. 뱅뱅 돌아간다. 썼다가 버렸다가 또 썼다 사이클링인데 리사이클링. 다시 썼다 재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폴리에스터 고급 섬유를 만들어. 페트병으로. 그거는 업사이클링이야. UP, 업사이클링. 더 비싼 거 만들어. 버리는 거 가지고 쓰던 것보다 더 비싼 거 만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최고 좋은 게 업사이클링이야.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이고, 그 다음에 태우는 거고, 그 다음에 매립하는 거. 이런 일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사이클링하고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페트병을 이제 갖다가 재활용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페트병 뚜껑은 뭘 만들었어요? 페트병은 페트로 만들었고 폴리에스터로 만들었고 뚜껑은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PP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같이 뚜껑처럼 같이 녹이면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뚜껑은 빼놓고 해야 돼. 그리고 페트병 속에 우리가 생수통 같은 거 깨끗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넣었다가는 그게 들어가면 옷을 만들 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용.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 또 뚜껑을, 또 페트병을 보게 되면은 그 라벨 붙여놓은 게 있어요. 레이블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물질이 붙여요. 삼대 붙이고. 띄어내라고 그러죠. 그죠? 분리수거할 때. 띄어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또 재활용할 수 있게 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신경을 많이 써. 아무거나 막 섞어서 이거 플라스틱이니까 다 섞어서 그냥 버리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돼. 어렵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쓰고 재활용하기 좋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막 섞어서 버리면. 근데 요즘에 보면 다 재활용한다고 그러면서 분리수거 한다면서 플라스틱은 다 섞어버리죠. 그렇지.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없애기 할 수 있는 것들 골라내는 게 또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가능한 대로 재활용이 좋게 분리수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PP 이제 그 폴리프로필렌 컵이 있어요. 컵. 물컵. 종이컵도 있고 플라스틱 컵도 있는데 그 컵을 그 한국 사람들이 1년에 개인당 65개를 쓴대요. 플라스틱 컵을 쓰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 전체로 합하면 1년에 33억 개를 버린대요. 커피도 먹고. 커피컵도 그렇죠? 네, 버리는 33억 개. 그걸 쫙 늘어놓으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갈 만큼인데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재활용해서 쓰면 좋겠는데 재활용하는 비율이 57%래. 꽤 많이 되는 것 같죠? 57%.
그러니까 페트병을 페트가 아니라 PP 물컵 그 컵을 재활용하는데 50%가 된다. 나는 굉장히 많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깨끗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보니까 어디다 쓰냐 그러면 그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를 쓴대. 태우는 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데 태워버리는 거죠. 물론 태워버리면은 에너지가 생겨서 전기가 나와서 좋긴 좋은데 태우면서 뭐가 나와요 또? 공해가 나오는 거예요.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것 때문에 57%가 재활용된다고 하는데 실제 컵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데는 13%예요. 조금이지, 그죠? 조금. 그것만 재활용되는. 지구에서 달까지 갈 만큼 먼 그 PP 컵이 재활용은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종이컵은요? 종이컵도 재활용도 아니고 종이컵도 이제 그냥 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게 많지. 종이컵도 마찬가지죠. 물컵은 컵들은 다 태워서 버리는 게 많은데 종이컵도 그냥 다시 또 컵으로 쓸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불순물 들어서 먹는 거니까 안 되니까 태워버리는 게 많지. 태우는데 그냥 소각장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탈 수 있는 거 태워가지고 이제 에너지 만드는 데 쓴다고 하대. 그렇지만 공기중으로 화력발전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 발전할 때 화력발전은 많이 안 하고 원자력 발전 많이 썼었거든요. 원자력 발전.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을 하자. 태양광,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태양광 하자 해서 태양광 에너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 태양광 에너지가 설치를 해야 하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대신에 아까 화력 발전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태워서 썼는데 그 대신에 탄소가 공해 배출이 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탈원전 하지 말자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국민들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탈원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또 화력발전을 많이 써야 되니까 탈원전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또 원자력 발전하고 남은 그 찌꺼기 있죠? 그 버리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잘 또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그 원자력 발전에서 남은 찌꺼기를 보관하고 버리고 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지금 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은 우선은 탈원전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 하는 게 낫겠다고 계산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정부에 가서는 이제 그 태양광 전지가 아주 싸게 만들 수 있고 또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면은 태양광 전지만 가지고도 화력발전 안 되면은 그때 태양광 전지 하면 되겠죠. 그렇게 타이밍 뭐가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봐. 골든 타이밍이 언젠가 골든 타이밍을 가져가지고 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들 버리고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도록 우리가 잘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고 분리수거를 할 때도 이게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냐 그냥 써도 되게 있는 페트병 같은 거냐 뚜껑만 없는 또 그 레이블이 없는 거냐 그런 걸 잘 봐서 레이블도 있고 그냥 페트병만 섞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물에서 사람이 많은데 그걸 그걸 분리 또 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러니까 요새 노동력이 굉장히 비싸졌죠. 그래서 뭐 공사를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무지정 올랐어. 그 집에 도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도배하는데 막 몇천 만에 들어간다. 우리 손으로 그냥 도배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도배지에다 또 접착제 붙여놓고 우리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도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못해. 도배를 맡겼더니 몇백만 원이 들어간 거야. 우리가 몇백만 들어가는데 뭐래. 조금 지저분해. 그냥 살아. 우리 도배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건비가 또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짓는데도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 외국에서 노동자들 불러오는 거야.
근데 또 외국 노동자들도 돈 조금 넘어서 또 안 돼, 또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또 노동력이 비싸지니까 이 농사진 그 농산물 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래서 옛날에 농산물 가격, 지금 농산 가격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 화학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분리수거도 잘 지혜롭게 하고 재활용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화학을 알았으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지 말아야겠다. 편리하다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이거 그만 쓰고 계속 걸레 빨아서 방 청소도 하고 또 빨아서 쓰고 하는 것이 불편해도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